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탁 이렇게 먹고 여기까지 국제사회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해. 체첸을 공격하고 전쟁을 해갖고 먹어도 조지아를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크림반도까지 합병을 해도 국제사회가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푸틴이 아하 전쟁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까지 해도 가만히 있네. 우리가 전쟁 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갈 수가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에 느닷없이 그쪽 위쪽 지역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하는데 이 내전에 러시아가 가차없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국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지금 놀랍게도 이 시리아 안에 이스라엘 여기 러시아 국기들 여기 보이죠?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요 지역들에다가 지금 러시아가 자국 군대를 보내놨어요. 뭐 육군, 공군 다 보내놨어요. 이런 데들은 해군까지 보내요. 미국보다 면적이 넓네요. 아, 미국은 이렇게 하고 이때 한창 막 미국도 들어가서 하다가 그 대통령 누구야? 트럼프가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미국과 함께 싸웠던 동지들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시리아에서 발을 빼겠다 딱 선언해버려요. 그러는 중에 러시아는 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데 군대 딱 박아놓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빠져나간 다리에는 다른 동맹국들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지역적으로 여기 위쪽 부분은 여기 쿠르드라고 하죠. 네. 쿠르드 종족은 나라는 없지만 그래서 땅을 확보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여기 쿠르드 종족 전체 약 2,500만,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미군과 그다음에 시리아 반군과 협력해가지고 전선을 형성을 했다가 이제 쿠르드가 아주 그냥 그때 트럼프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고 아주 외롭고 괴로워졌어요. 지금 이 쿠르드족을 없애려고 하는 곳은 여기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런 데보다도 실은 터키예요. 네, 터키가 이 쿠르드족을 완전히 제압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 터키군의 움직임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이렇게 시리아 내전을 개입해서 느닷없이 러시아 군대가 중동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이제 먹어놓은 크림반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제 돈바스 지역을 자기들이 역시나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여기를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학교나 병원이나 민간 시설까지 이렇게 폭격하고 공격해 버리는 것은 다 떠나라 이게. 아예 여기는 포기하고 너희들 다 나가라 이게.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우리가 추세를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협상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과거에서부터 2000년부터 2008년, 그 다음에 2015년, 14년, 15년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있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이 푸틴이란 이 사람은 99년도 8월에 총리가 됐죠. 그리고 그때는 옐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12월 달에 사임하면서 대통령 대행직을 푸틴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2008년까지 곧 조지아를 침공에 들어가기까지 2선 대통령으로 하다가 이때 당시만 해도 법으로 계속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기는 총리가 되고 대신에 측근이었던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면서 실권은 자기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2022년까지 현재까지 4선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푸틴이 법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법에 의하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2000년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 체첸을 공격해 들어간 것이, 이 사람은 1900
89년도, 90년도에 있었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방 땅에서 알리할 수 있었던 이사야 예언의 성취, 그것을 이 사람은 실현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리독립한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15개 국가가 독립국가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그 독립국가 연합체를 하나씩 지금 각계 격파하면서 부셔나가고 있는 거예요. 독립국가는 무슨 독립국가에 전부 다 러시아의 위성국가가 돼야지. 요게 푸틴의 야욕이에요. 그럼 그렇게 지금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간 것들을 다시 다 되찾으려는 이런 움직임. 그래서 큰 러시아를 만들려는 그런 푸틴의 생각 속에 있는 장차 향후에 꿈꾸는 그 방향과 비전은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이런 푸틴의 공격적인 이런 것이 움직여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그리고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와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정도의 큰 지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같이 갈 텐데 기근, 전염병 이런 일들이 같이 움직여서 일어나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은 지금 인류 역사상 최초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해버리는 이런 전염병은. 그리고 지금 전쟁도 이런 정도의 규모, 작은 어떻게 보면 국지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서방권이 체첸 때나 조지아 때나 크림반도 때나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곳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전쟁, 이런 유행의 전쟁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 만에 좀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예언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대접을 붓는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런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고 천하의 여러 나라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여러 나라가 함께 조인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런 전쟁은 이 진노의 대접을 부었을 때,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런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실은 여기 이런 전쟁과 연관되어서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은다.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르무깃도, 하르무깃도를 합쳐서 아마겟돈이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하르는 산이요, 무깃도는 무깃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무깃도,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의 산, 그쪽, 그래서 그곳으로 이 왕들을 모았다고 전쟁하러 여러 나라 왕들이 모이는데 그 전쟁의 중심지가 바로 그 무깃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깃도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가지고 네. 곧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전쟁의 중심부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